친구야, 저쪽 아파트 싸게 나왔대. 가자, 같이. 그래, 어깨 걸고 가자. 이런 건 상승기 때 하는 거고요. 지금 바닥이래. 금매 나왔으니까 가자. 그래? 그럼 가야지. 매매가만 보고 가다 호구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또박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부 세 번째 시간으로 아파트의 현실적인 매매가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집 앞에 임장 가서 얼마 떨어졌다는 폭락 영상도 아니고 여긴 무조건 오른다 하는 폭등 영상도 아니니까요. 그런 영상을 원하시거나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막 논쟁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부 영상입니다. 호객 노노에서 전국 주간 아파트 방문자 수 1위를 기록할 만큼 인기가 있는 헬리오시티 단지를 분석할 겁니다. 최근에 많이 매매가가 하락을 하여 관심도가 높아지는 곳인데요. 그만큼 살고 싶고 사고 싶은 단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금매 이런 보도와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금매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폭락하는 시기에는요, 매매가를 보시면 안 되고요, 전세가를 분석을 한 다음에 전세가율이 회복할 수 있느냐, 기간 내에 회복이 가능한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향후에 매매가 분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KB부동산 아파트 전세 가격 증감률을 보면요, 전주 대비해 가지고요, 지금 송파구가 굉장히 하락세가 가파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이 워낙 없고 매모드 단지가 몰려 있기 때문에 이 하락기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강동구 인근 신축이 한 30% 돼요. 서울에서 가장 높은 신축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곳이 강동구이기 때문에 영향도 역시 송파구에 끼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작년 2022년 1월 10일이 100을 기준으로 하고요. 2023년 1월 9일 현재 85.5이다. 그만큼은 전세가가 내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송파구가 가장 많은 전세가 하락을 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살기가 불편하다, 하자가 있다, 층간소음이 있다, 실거주가 불편하다, 이런 이유에서 전세가가 하락된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임대차법, 전세가격 불균형, 너무 오른 매매가 등으로 외부적 충격이 가해진 겁니다. 지금 현재 송파 전세가가 금방 반등이 가능할지, 최근 5년 송파구 전입 인구를 보겠습니다. 대부분 인근에서 오고 있죠. 인근 성남 산성역 포레스티아입니다. 2020년 7월에 입주한 단지이고요. 전세가가 거의 입주 당시로 내려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전세 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역전세 부분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6억 중반까지는 갔었던 단지입니다.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 1입니다. 2022년 9월에 입주한 단지입니다. 현재 입주장이 다행히 잘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서 물건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전세가는 4억 5천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 매종입니다. 2022년 11월 지금 현재 입주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동일 매물로 묶었는데도 지금 전세 물건이 상당히 많이 소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8세 타입은 현재 3억 5천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리센츠 아파트는 8억 5천까지 내려가 있고요. 잠실 엘스 아파트는 전세가 8사 타입 8억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트리지움은 8억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잠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수혜를 받았던 파크리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8사 타입 7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년 전 전세 시세 같은 경우는 8.5억에서 10억이었습니다. 갭 차이가 지금 많게는 2억 이상 정도 역전세가 발생하였습니다. 강남권 입주 물량을 볼게요. 대치동과 개포동에 약 4천여 세대가 입주 대기 중이고요. 서초구 반포동 같은 경우 레미안 원 베일리가 8월에 입주였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했죠. 공사비 증액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공사 기간을 2개월 연장 요청을 하였습니다. 10월 이후로 늦춰줄 수 있다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입주할 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더 뉴스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세 물량을 보면요, 강동구 쪽에서는 쭉 올라가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쭉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 증감세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대단지 입주가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송파는 이미 전세가율이 40%대로 내려왔다. IMF 때도 47%였다. 이렇게 전세가율이 내려가면 투자자가 못 붙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금리가 높아서 쉽게 못 붙어요. 전세 수요는 이미 이사철이 지났어요. 학군 수요가 겨울철에 이사를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봄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지났다는 거예요. 전세가율 공식인데요. 천천히 해볼게요. 매매가가 20억이고요. 전세가가 10억이에요. 그럼 아까 그 공식대로 한다면 전세가율은 50%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아파트에 매매가가 3억 내려갔고요. 전세도 3억이 내려갔어요. 여기도 갭 차이가 10억, 여기도 갭 차이가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격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거 내려왔으니까 이거 사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전세가가 올라갈 것으로 장래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투자자가 붙는데 장래에 전세가가 또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계속 전세가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절대 투자자가 붙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재건축 아파트에나 보이는 모습입니다. 신축 아파트나 구축 아파트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내려간다. 그냥 이 가격이 매매가만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확 금매다 이렇게 하고 사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세가와 전세가율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전세값을 받쳐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3월에는 전세대출 고정금리 상품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게 금리 시차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에서 전세로 바로 이동하는 수요 자체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봄철 이사철도 지났고 여름철 정도 지나야지만 이제 그래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헬리오시티는 2018년 12월에 입주를 하였고요. 다양한 평형이 있는데 오늘은 국민평형 전용 84 타입 가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84 타입만 해도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가장 많은 가격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 84D 타입, 이게 세대수가 제일 많거든요. 이거 하나랑 대표 84A 타입 요거 두 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부동산에서 84A 타입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먼저 볼게요. 가격 순으로 쭉 보고요. 저층은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저층 제외하고 중층 7억 5천, 7억 5천 적으시고요. 그 다음은 매매가 보겠습니다. 제일 싸게 나온 건 16억 8천이네요. 16억 8천 적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D타입 볼게요. D타입 전세가 먼저 보겠습니다. 저층 제외하겠습니다. 일단 저층 제외하고 중층 7억 5천 적겠습니다. 매매가 볼게요. 매매가 저층 제외하고요. 중층 16억 7천 적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상태에서 KB 부동산 사이트로 가겠습니다. 리브 부동산 클릭하시면 해당 단지를 클릭합니다. 왼편에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럼 이 타입을 누르세요. 타입 누르시면은 많은 타입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이거죠. 84A 타입을 찾은 다음에 KB 시세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그리고 해당 면적의 과거 시세 다운로드 이렇게 하고 저장을 시키면 됩니다. 84A 타입의 과거 전세가율과 지금 평균 전세가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단지의 경우 입주 장식이 매매가, 전세가 왜곡이 있을 수 있으니 6개월 정도는 지우겠습니다. 매매가, 전세가 일반 평균가만 놔두고 나머지들은 지울게요. 월세가는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D타입도 조사를 했는데요. A타입과 거의 비슷해서 A타입만 봐도 될 듯합니다. 과거 전세가율 평균은 53%로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매물 전세가율은 45%로 낮아져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전인 과거 전세가율을 보고 전세가 폭등되기 전 전세가율을 비교를 하면요. 전세가가 현재 급히 높아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48%에서 53% 구간을 잡으면 될 듯 합니다. 목적지가 48%에서 53%로 이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궤도로 못 들어가고 이렇게 높아지거나 이렇게 낮아지면 목적지에 도달을 못하고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목적지에 도달을 하려면 이 구간 내에 도달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전세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없죠. 여름철은 조금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매매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 매매가가 올라간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데드캣 바운스라고요. 죽은 고양이도 떨어뜨리면 꿈틀한다는 주식 투자 용어인데요. 반등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딱 산 거죠. 여기가 지상 1층인 줄 알았는데 잠시 후 쭉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까지.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전세가 7억 5천이 그래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48% 전세가율을 계산하면은 매매가는 15억 6천입니다. 7억 5천이 유지되고 있는데 정상 범위인 53%까지 전세가율이 올라가면 14억 1천만 원입니다. 매매가는. 강남 입주 물량으로 전세가가 5천이 빠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48%는 1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전세가 7억은 전세가율 53% 13억 2천만 원의 매매가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고점 대비 3억이 빠지게 됩니다. 전세값은 5천이 빠졌는데 매매가는 3억이 빠지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6억대까지 빠지게 되면은 거의 12억에서 13억 선까지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가격을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매모드 단지들은요, 절대값이 너무 낮아지면 전세가랑 상관없이 먼저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못 쫓아갑니다. 일반인들이. 투자자만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실입주 하시는 분들이나 현금 보유 많으신 분들은 이 전세가율을 안 보고 들어가십니다. 일단 낮아져 있다 싶으면 금매를 소진시켜 버려요. 전세가 잘 확인하고 계시다가요. 이 안에 내가 정한 금액이 있으면 솔직히 그냥 들어가셔도 됩니다. 계속 바닥 구경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대부분 구경만 하다가 하락 원자로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당할 때 너무 바닥에 산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무릎에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 사시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